자, 올해 놓치면 안 되는 분양 어디였는지 얼마 전에 같이 공부했었죠. 아직 일정이 남았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로 갑니다. 방배 5구역 DH 방배. 근래 보기 드물게 단지명이 짧은 아파트네요. 자, 설 지나자마자 이 친구부터 보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올해 통합시장 최대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많아요. 위치는 좋아요. 가격은 비싸요. 이게 참 그림이 우중충해서 믿기 힘드시겠지만 방배동은 전통적인 부촌 중에 한 곳이었죠. MZ세대들의 부촌이었어요. 새마을금고 세대. 자, 한강변이 각광받으면서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반포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우리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만 이제 다시 그 근본력을 보여주려고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에 6구역도 공사를 하고 뒤에 보면 14구역, 13구역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얘들이 아파트가 아니라 전부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이죠. 우리 5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보통 아파트는 재건축, 빌라는 재개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데 왜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라고 할까요? 사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주변에 기반시설이 이미 존재해서 집만 부수고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재건축, 주변에 아예 아무것도 없어서 아파트를 짓는 김에 기반시설도 지으면 재개발. 자, 방배동 일대는 단독주택이나 빌라지만 주변에 기반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 자,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참고로 제가 경쟁 책들은 다 분석 ing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없어진 사업 유형이고 방배동 쪽에 허가된 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자, 다시 보죠. 화면 왼쪽이 학교가 이수중이고 앞에 공터 넓은 게 우리 단지예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몇 개가 여기 들어가는지 가늠해 보면 사이즈 나오죠. 자, 3000가구급입니다. 물론 단지가 크니까 단차는 좀 있어요. 도로 앞동은 평지인데 뒷동은 등산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한강 그리고 동작대교예요. 서울 지도 펼쳤을 때 어디쯤인지 감이 오죠. 자, 주변에 지하철역이 4개 있습니다. 이수, 내방, 사당, 방배. 물론 어느 것도 집 바로 앞에 있진 않아요. 이 앞에 4호선과 7호선을 갈아탈 수 있는 이수역이 보입니다. 우리는 강 건너려면 여기를 이용해야 돼요. 참고로 이수역의 다른 이름이 총신대 입구역이거든요. 근데 총신대는 한 정거장 더 가야 있어요. 자, 그리고 삥 돌면 사당역, 뒤에 서울의 관문 남태령도 보이죠. 동쪽으로는 서리풀 터널이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예요. 강남까지 직선으로 쏘는 도로거든요. 원래는 여기가 막혀 있고 이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는 아시죠? 라면 코렁탕 먹어요. 자, 이번에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PD님이 여기 진짜 카페거리 맞냐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카페 없는 카페거리. 괜찮아요. 배달시키면 다 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방배동은 부촌이라고 했죠. 그래서 새 아파트도 이렇게 우리 강남이야 느낌 나게 짓습니다. DH 브랜드가 붙은가부터 그렇죠. 사실 여기는 원래 LPG라고 해서 롯데포스코 GS가 시공사였는데 조합해서 환승하신 거죠. 근데 확실히 강남 프리미엄 단지라서 시설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I형 사람들은 인도어 트랙 밖에 안 나가, 외부인 안 만나고 조깅할 수 있다는 거죠. 실내 체육관도 있습니다. 귀찮아서 CG를 안 나서 그렇지 수영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어요. 커뮤니티 시설 중에 볼링은 조금 이색적이네요. 참고로 수주할 때 제안한 영상이라서 이대로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주차 대수는 세대당 1.8대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최고의 사양 같아요. 보통 세대당 1.5대가 넘을 때부터 주차장에 여유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1.8대면 칸 3개에 차 2대씩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자, DH 방배 물량은 이렇습니다. 이건 전체 가구 수고 여기서 일반 분양은 1600가구 조금 넘게 나와요. 전용 5구랑 84가 대부분이 될 겁니다. 벌써 포인트가 하나 나왔죠. 얼마 전 둔촌주공은 4800가구 중에 거의 절반이 초소형이었잖아요. 근데 방배는 일단 전용 5구부터 출발이에요. 인기 높은 면적대의 물량이 많다. 그것도 강남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특공 가격 기준이 풀렸어요. 그래서 특공 자격 되는 분들은 특공으로 넣어도 됩니다. 자, 물론 특공은 찔러볼 수 있다고 했지 싸다고 한 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추첨제 비율이에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추첨제 비율과 구간이 조정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5구는 어땠어요? 서초구가 투기가을지구 프리미어리그니까 가점제 100%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가점제 40, 추첨제 6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가점 모자란데 강남 가고 싶은 친구들, 물론 돈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전용 5구, 특공, 일반 공급 2번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점이 높아. 그런 친구들은 전용 60에서 85는 가점제 비율이 70%니까 뭐가 유리하겠어요? 전용 84를 노려야 됩니다.
만약 전용 101이나 114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고 내가 가점이 되게 높다. 그럼 당연히 대형에 넣어야 가점제로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가점이 모자라면 대형에 넣었지만 이제는 가점이 높아야 대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분양권 전매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서초구는 프리미어리그 추기가를 찍으면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 3년 써있죠. 보통 아파트 공사에 2년 6개월에서 3년 걸려서 3년으로 한 거예요. 입주 때까지 못 판다. 분양권 전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주 의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서초구의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되지만 여기 딸려있던 거주 의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히는 나중에 법을 고쳐서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죠. 어쨌든 이 얘기는 내가 당장 이 아파트 잔금 칠 돈이 없어도 입주할 때 세입자 받으면서 잔금 내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물론 영원히 못 들어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참고로 대출 규제도 풀렸죠. 근데 이 동네가 기본 몇십억은 깔고 들어가는 동네라서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되게 높아서 이 정도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해보죠. 만약에 내가 8억을 연 4.5% 30년 만기로 대출받아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달마다 갚아야 되는 돈이 4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 녹화를 진행한 25일 기준으로 어디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봤더니 가락동, 영통, 아현동 다들 인강남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집값이 꺾인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나에게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자, 물론 기회만 준비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한 20억도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 없어요.